좋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유튜버 사건24시님이 올리신 영상으로 인해 원래 올리려던 내용과 다른 영상을 올립니다. 버닝썬 시발점. 나경모 형님이 김상규씨를 칭할 때 쓰는 단어죠. 썸네일 배경도 김상규씨 사진이고 이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 경모 형님이 뭔가 PD수첩 느낌 내보려고 재현 영상을 담으셨는데 박진환씨 주민등록번호랑 휴대폰 번호, 주소는 왜 공개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종의 또 다른 반전을 위한 복선인가요? 실수로 올리신 거면 빨리 수정하세요, 경모형. 고소 또 들어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게 아니라 고소를 이미 하신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경모형님? 이건 약간 자살골 같은데? 자, 일단 저는 철저한 사실관계만을 전하자는 중립적 입장이니까 먼저 해당 영상에서 거론된 김상규씨의 혐의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공익신고자 A씨의 얼굴을 9초 동안 촬영해 제3자에게 유포해 사는 지역과 이름까지 노출을 했다. 이 사람 신고로 처벌받은 사람 엄마에게 알려주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걸 익명의 제보자 및 일반인에게 유포하고 유산이라는 아픔을 낙태 수술을 했다더라는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까지 했다. 김상규씨가? 야, 이거는 진짜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네. 작년 11월에 폭행사건 발생하고 버닝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게 사실상 올해 들어서인데 A씨가 작년에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신 게 이 일이랑 뭔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아예 했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신 걸 보면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 상황이신 거겠죠? 야, 이거 김상규 이 사람 안 되겠네. 이거는 내가 진짜 한마디 해야겠네. 김상규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똑똑히 들어요. 우선 저는 최근에 서울로 올라가서 김상규씨를 만나고 다른 사건 관계자나 주변인분들, 또 이를 둘러싼 여러 힘있는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은 제보를 교차 검증하고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가졌고요. 근데 솔직히 많이 아쉽네요. 김상규씨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나 솔직히 지금 상규씨한테 많이 섭섭합니다. 아니, 나는 명색이 신상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가면 유튜버인데 내가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얼굴 까고 직접 만나서 하루만 본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씩 본 것도 아니야. 초면에 내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한 뒤에는 한 번 만나면 거의 반나절을 받고 거진 3박 4일을 얼굴 보면서 술 먹고 밥 먹고 서로 아주 의기투합해서 별별 이야기를 다 떠들었는데 나는 우리가 서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꺼냈다고 느꼈거든. 근데 익명의 제보자한테도 그렇게 쉽게 떠드는 허위사실과 남 뒷담을 왜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한 겁니까? 본인에 관련된 정보는 진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 시시콜콜한 것까지 싹 다 털어놓고 왜 타인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상 정보나 소스는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대해 교차 검증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만 아니라고 밝히셨냐 이겁니다. 본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한테도 좀 신상 정보도 유출하고 허위소문도 내고 했어도 되잖아? 아니면은 하다못해 본인이랑 지금 사이 안 좋은 애들에 대해서라도 쌍욕이라도 좀 하고 험담도 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나랑 가졌던 술자리에서는 버닝썬 피해자들의 아픔, 고통, 본인이 외면할 수 없는 이유 그런 것만 눈시울이 시뻘게 져서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모형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김상규 본인 피셜이다라고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 있긴 있었네. 김상규가 남자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규씨가 과거에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양반이 남자 메갈이었으면 장담하는데 저랑 만난 첫날 10분 안에 대화 쫑났을 겁니다. 그날 내 자기소개가 안티페미 유튜버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페미 이런 거 잘 모르고 따로 선호하는 좌우 정치 성향도 없었어. 여튼 그런 사유로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저는 김상규 씨에게는 경모형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몰카 유출이 어쩌고 하는 그런 게 김상규 씨에 대한 악의적 가장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는 사실이라면 그에 따라 김상규 씨가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죠. 지금껏 그랬듯이 악의적 과장이 섞여 있거나 아예 날조된 사실이라면 경모형 이랑 그 제보자 A씨가 이것까지 처벌받는 거고 김상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정리 끝!
자, 근데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나도 생각나는 어떤 마약사범 제보자가 있는데, 나는 원래 이거를 알게 된 경로를 공개를 안 하려고 했거든. 경모 형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이거 제3자한테 제보받은 캡처본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꽤 길어요, 내용이. 근데 보면은 여기서 경모 형이 나한테 이거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랑 대화한 내용 중에 경모 형이 다른 사람에 대해 했던 신상 정보나 뭐 그런 관련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거든. 지금은 삭제를 하긴 하셨는데 저랑 그 뒤에 따로 나눈 DM에서도 그렇고, 제가 원래 팩트체크를 위해 모든 대화 자료를 백업을 해둡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내가 쓴 자료에 어차피 그거 없었어도 본인이 라이브 영상에서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공개를 하든 말든 경모 형이나 안대필씨가 받을 법적 처벌에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공개를 하면은 이걸 증거로 해서 경모 형이 안 받아도 될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 올렸단 말이야. 확실히 그렇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지금 만약에 경모 형이 말하는 제보자랑 내가 생각하는 제보자가 같다면은,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 건지 캐다 보면은 아마 나오는 게 내 생각엔 김상규는 잘 모르겠고 경모 형은 확실할 건데, 지금 그 제보자는 이걸 이미 고소를 넣은 상태란 말이지. 아니, 둘이 같은 편 아니었어요? 내 입장에선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보자는 왜 경모 형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고소를 하고 있고, 참 확실하게 밝히는데, 저는 경모 형이 여기저기서 흘린 정보가 법에 저촉될 만한 수준인지의 여부는 확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만 갖고는 강남 패치든 삼각대든 제보자 A든 누가 됐든 경모 형을 처벌 못해요. 여튼 그 와중에 경모 형은 그걸 또 저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게, 또 그 와중에 거기 팬분들은 저또 상황 1도 모르고 경모 형 얼굴에 침을 뱉고 있죠. 혹시 지능적인 안티팬인가? 니네 이거 박제야? 여튼 혹시 경모 형이 황하나 제보자나 다른 제보자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삼각대나 강남 패치 측에 숨기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경모 형이라는 사람이 그냥 고백하고 사과를 했으면 했지 일부러 그걸 숨기고 뒤통수를 칠 만한 소인배도 아니거니와, 그럴 의도였으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은 설마 이게 자기가 저나 익명의 제보자들한테 무슨 내용을 말하고 다녔는지 인지를 못했거나 기억을 못한다는 말인가? 아니, 아무리 우리 귀염둥이 경모 형님이 그 뇌가 좀 안티에이징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해도 그래도 그게 말이 되나 의심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경모 형이 이번에 올린 영상이 시작부터 박진환 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폰번호, 사건 발생 날짜 뭐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 이게 믿기 힘들지만 이 추측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경모 형님이 이거 황하나 마약 사건이라고 친히 링크까지 딱 이렇게 걸어주신 사이트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막 이런 관련 기사가 막 줄줄줄 떠요. 애초에 내가 이 일을 알게 된 게 경모 형 영상을 보고 접한 일인데, 이만큼 소스를 막 뿌리고 다니시면은 당연히 인스타 계정주들이나 익명의 제보자들에게 여기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런저런 정보를 맞춰보고 도달할 수가 있지. 나는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 와중에 김상규씨 인스타 팔로워들 계정 중에 이름이 내가 찾아냈던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 귀엽게 생겼더라고 한번 떠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막말로 다른 사람한테 실제로 김상규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상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규씨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경모 형, 내가 진짜 앵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뭐 맞춤법을 100% 다 맞게 쓰는 건 아니고 오타도 자주 나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거나 알면서 그냥 그렇게 쓴 거랑 이게 진짜 몰라서 기본적인 것까지 다 틀리는 건 다르잖아. 애랑 의 구분이 계속 안 되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억화 심정이랑 루머 양상은 너무하잖아. 이거 오타 아니야. 나 발음 다 들었어 형. 루머 양상은 그래요, 그만 두세요 좀. 루머 양상은 무슨 크로와상이야 뭐야. 경모상 다네요. 그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남의 영상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 황하나씨, 제가 접한 익명의 첩보 중에 당신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들, 뭐 두꺼비 동영상 제보자부터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전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협박을 한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의 제기가 제보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익명으로 던지고 사라진 제보 중에는 당시 황하나를 위협하던 어떤 잠재적 제보자 중 한 사람이 황하나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영상을 몰래
몰래 찍어 이걸 갖고 사적인 원한관계나 금전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확신도 없고 지금 나경모 형 뒤에 계신 제보자님이 그런 분일 거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제보자의 경우 공익은커녕 그냥 파렴치한 범죄자 아닙니까? 이 경우 황하나 씨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인 셈이죠. 이분이 지금 받는 혐의가 그냥 약을 단순히 빨았다는 거지 뭐 약을 먹여놓고 강간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뭐 남들보다 돈이 많고 얼굴이 예쁘니까 약간 사회적인 괘씸죄 같은 게 적용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지탄이라는 것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가혹해야 될 만한 수준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럴듯한 것이 이 두꺼비 동영상 말입니다. 보통 이런 걸 촬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거든요. 자, 집중. 여기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네가 마약을 한다고 칩시다. 네가 황하나입니다. 당신이 마약을 하는 자리에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을 동석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약 빨고 해롱해롱 할 때 이걸 언제든지 찍어서 약점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당시에 경찰 측에서는 이 동영상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냐 이거야. 신원도 몇 명인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강남 패치들. 현 시점에서는 저도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들을 통해 마약 관련 제보와 동영상이 제출되었다면 역으로 그들 사이에 마약 사범이 끼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거지. 아니 당연히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의혹들이 수사기관에서 한번 실체를 확인해볼 만한 정황 근거가 있지 않나 이거야. 이슈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당사자의 입장 표명을 접하기 위해 황하나 마약 사건의 제보자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대상 황하나 씨를 찾을 수밖에. 요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엄청 노력하시던데 황하나 씨를 진정 위해주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 나경모 형님이 링크 올린 청와대 청원글만 봐도 그 제보자들은 아직도 황하나 씨를 죽이기 위해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면서 끊임없이 딜을 넣고 계신데 내가 황하나 씨 아버님이라면 그 자리에 동석을 해서라도 이야기 한번 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제보자를 대하는 원칙이 뭡니까? 본인 동의 없는 제보 내용 유출 금지, 제보자의 제보 내용으로 제보자 공격 금지. 이거는 삼각대 씨나 경모 형도 인정하죠. 제가 두 분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본인들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영상에 쓰거나 두 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돌변해서 저를 공격하고 막 그런 게 아닌 이상 언제나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언제 만나서 건전하게 차 한잔 합시다 황하나씨. 부담되시면 인스타 DM을 주셔도 좋고 듣고 싶은 말이 많아요. 체크. 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아웃. 이러링 빔!